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갈수록 경제사회 분야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이 주제 내용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 극과 극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플랫폼 기업이 만들어내는 장점이 많은 반면에 장점을 넘어설 만큼 단점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이 플랫폼 기업을 보는 시선이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딱한 이야기는 좀 빼고 개념적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는 우리가 기차나 버스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플랫폼이라 하죠. 운수사업자와 이용객이 이 승강장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승강장처럼 온라인상에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더 쉽게, 더 효율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사업을 플랫폼 사업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업자와 많은 소비자를 이어주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주로 광고비나 다양한 형태의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인데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승강장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는 운수사업자한테 제 승강장 이용료를 받고 승강장 이용객을 상대로 한 광고 수익도 내고 승강장 내에 있는 점포 임대료 등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용객들이 승강장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이 승강장 안에 택시도 들어오고 고속버스도 들어오고 렌트카에 렌트 킥보드, 렌트 자전거까지 아주 이동수단이라는 이동수단 전부 그 승강장 안에서 다 해결이 되도록 갖추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버스, 택시, 렌트카 등등 교통수단에 따라서 별개의 장소로 따로따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동할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제 승강장에 가면 다 있으니까 이쪽으로 모이겠죠. 한편 운수사업자나 렌트업체 등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제 승강장으로 오면 엄청나게 다양한 교통수요자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으니까 굳이 승객 찾아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활성화된 제 승강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집중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업자가 이 승강장에 더 많아지면 더 많은 이용객들이 몰릴 거고 늘어난 이용객 수 보고 또 사업자가 더 몰리고 이용객과 사업자가 엄청나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동 목적을 위한 승강장 역할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숙박, 식당, 쇼핑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확장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설명을 위해서 조금 어거지로 오프라인상의 플랫폼인 승강장을 예로 들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 기업은 온라인에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만나게 해주죠. 잘 아시는 온라인 마켓, 배달, 택시, 부동산부터 대부분의 거대 IT 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서로 이어주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 바로 떠오르는 플랫폼 기업들이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플랫폼 사업은 특정 영역에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어주면서 서로 빠르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업자에게는 큰 진입장벽 없이 시장에 진입해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해야 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수의 사업자를 한 번에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바가지 씌우거나 질 나쁜 사업자, 괜찮은 업체 이런 구분이 용이해지고 정보의 개방성이 커지면서 더 많은 선택지를 통해 합리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이렇게 많은 사업자와 사람들이 모이게 한 만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용자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더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죠. 자, 장점은 이 정도 하고 그럼 좀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번 플랫폼 기업을 바라볼게요. 앞에서 오프라인상의 승강장을 예로 들었는데 거기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사업자가 한 승강장에 전부 모이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이렇게 엄청나게 활성화된 승강장이 되게 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사업자와 이용자 양쪽 모두에게 그 승강장을 이용할 만한 이익을 줘야만 이게 가능한데요. 교통사업자만 모은다고 한들 이용자가 없으면 결국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승강장을 결국 떠나버리게 될 겁니다. 다양한 혜택으로 이용자가 는다고 한들 그에 맞게 사업자가 또 늘지 않으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방 떠나버릴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는 양쪽 다 동시에 혜택을 주면서 플랫폼 안에 사업자, 이용자 같이 늘려가야 되는데요.
교통사업자에게는 승강장 이용료를 무료로 해주든지 그것도 부족하면 사업자에게 사업 물자나 돈까지 제공해가면서 우리 승강장 이용해달라고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용자에게는 엄청난 교통비 할인에 부가 혜택까지 준다고 하면서 사업자, 이용자 모두를 그 승강장으로 끌어들이는데요. 물론 사업 초기에 그 할인하고 지원해주는 돈들 모두는 고스란히 승강장 사업자가 부담할 부분이죠. 그래서 플랫폼 사업 초기 전략은 계획된 적자 전략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적자를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플랫폼 사업은 굉장히 큰 규모의 거대 기업이나 혹은 엄청난 투자를 받은 기업이 아니라면 사실상 자리 잡기 어렵죠. 어쨌든 그렇게 의도된 적자 전략을 진행하면서 어느 수준 이상의 사업자, 고정 이용자를 확보하게 되면 사업자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기반이 만들어진 거고, 이용자도 한번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활용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 성공 확률이 초창기보다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용자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공격적인 적자 전략을 취합니다. 아직 그렇다 할 경쟁 플랫폼 사업자가 없는 시장이라면 처음부터 아예 점유율을 확 높여서 엄청난 진입장벽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경쟁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 심한 출혈 경쟁이 시작되는데요.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얼마나 독점적 점유율을 가졌냐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 간의 치킨 게임이 치열한 시기에는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나 이용자 모두 큰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어리둥절할 정도로 큰 할인이나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죠. 이 시기에는 사업자도 이용자도 플랫폼 사업의 엄청난 장점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아무튼 엄청난 돈을 꼬라박아 가면서 사업자와 이용자 수를 늘려서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수익 창출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플랫폼 안에 특정 업종의 거의 모든 사업자가 들어와 있고, 많은 사업자들의 대부분의 수익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창출이 되는데요. 이용자들 대부분도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이 플랫폼을 떠나서는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내기가 힘든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쇼핑이든 배달이든 택시든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그동안 공짜 혹은 저렴하게 이용하던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광고 단가를 올리는데요. 광고도 차등 적용해서 비싼 광고료를 내는 쪽에 소비자가 몰리도록 유도해줍니다.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 외에 비싼 광고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리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광고비를 더 지불하게 되는데요. 사업체는 점점 비용 부담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광고뿐만 아니라 할인 혜택을 주는 사업체에 또 유리하게 해줄 건데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땡큐지만 사업자 마진은 팍팍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사업자는 가격을 더 올리면서 할인폭을 키워주는 모양으로 갑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사업자의 마진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소비자 가격은 올라가는 반면에 플랫폼 사업자의 이익은 지속적으로 더 커지게 되는데요. 거기서 플랫폼 기업은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 중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 사업 본연의 역할을 넘어서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자체 상품, 자체 서비스까지 이 플랫폼 안에 공급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싸게요. 자연스럽게 그 제품하고 경쟁이 되는 공급업체들의 제품은 매출이 줄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플랫폼 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굳히기 위해서 기존에 경쟁하던 플랫폼 회사까지 인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은 그 시장에서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시장의 룰을 만들 수도 있고 시세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권력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다 보면 이 문제가 플랫폼 밖에서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플랫폼을 떠나서는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자는 플랫폼 사용료, 광고비 증가, 어쩔 수 없는 할인 등으로 생기는 마진 감소를 감당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사업자는 정규직이었던 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혹은 초단기 계약직 형태의 긱잡 등으로 변경하면서 이 플랫폼 안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들의 고용의 질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업장 또한 쾌적한 업장에서 열악한 업장으로 옮기게 되고 사용하는 부품이나 재료 등도 저가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각 업종별 상황을 살펴보면 플랫폼 사업자끼리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는 아직까지 사업자도 소비자도 혜택을 얻고 있는 반면에 이미 한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지위가 완성된 업종에서는 앞에서 말한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그 플랫폼 이용 안 하고 장사하면 되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갖춰졌는데요. 어떤 사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진짜 신세계를 만난 것 같았답니다. 매출도 팍팍 늘고 혜택도 있고 좋았는데 지금은 장사할 생각이 있는 한 반강제적으로 매출의 막대한 부분을 광고비로 지출하지 않으면 플랫폼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을 만큼 매출이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부 독점적 권력을 남발하는 플랫폼 기업이 만드는 문제가 경제만큼이나 사회적으로 집중되는 게 서민 경제에 주는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소비자가 알고 찾아가는 데 비해서 중소기업, 자영업, 개인 사업자의 서비스나 제품은 소비자가 알기 어렵죠. 그래서 이 플랫폼들이 큰 역할을 해주고 사업자도 여기 의지하는 건데 독점적 지위가 갖춰지니까 플랫폼을 이용하는 작은 사업체, 소비자 양쪽에 비용을 증가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플랫폼 경제를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독점으로 사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현실적인 선택권을 다 막아놓고 통행료를 갈취하면서 서민들에게 기생하는 산업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독점적 지위를 갖춘 몇 개 업종의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아직 서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용자가 혜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플랫폼 기업을 상당히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기존에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많이 있는 업종에서는 플랫폼 사업의 이용자들이 더 큰 지지를 해주고 있죠.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직 대부분의 업종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혜택을 늘리고 경쟁하고 있는 단계라 좋게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결국 어떻게든 회수할 돈이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일부 독점적인 지위를 갖춘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의 질 악화와 자영업, 중소기업들의 이익 감소 등의 문제가 실제로 점점 크게 드러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아직 규제가 없는 편인데 미국, 유럽, 중국 등 플랫폼 기업이 많이 자리 잡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불건전한 형태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칼을 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시장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중간 공급자를 착취하는 불공정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대 가장 강력한 기업 규제 법안으로 불리는 플랫폼 독점 종식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플랫폼 회사가 자사의 플랫폼 안에 자사의 상품을 제공하면서 자기들 상품에 유리한 행위를 하는 걸 불법으로 하고요. 플랫폼 기업이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인수합병을 막으려고 합니다. 또한 무조건 플랫폼 회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도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독점에 기반한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지침을 내놓았고요. 안 그래도 중국 내부적으로 양극화로 인한 사회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는 사업자, 노동자 등의 불만이 폭발 직전으로 커지다 보니까 수수료와 고용 측면에서 강하게 플랫폼 기업을 압박하고 있죠. 유럽 역시도 디지털 시장법을 만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자사 서비스 우대, 타사 서비스 방해 등의 행위를 감독하는 전담 기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전담 마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 종류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지만 참 편하고 좋습니다. 한 번씩 참 세상 좋아졌네 하면서 아재 같은 소리도 하는데요.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윈윈하기에는 플랫폼 사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는 독점을 지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특정 시장에서 독점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왜곡되어 버리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플랫폼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수준의 독점 규제와 시장 교란 행위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플랫폼 사업의 강점을 더 살리기 위해서라도요. 사실 이런 거 말고 다른 문제점이 있지만 최소한 독점과 관련된 이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플랫폼 산업은 실물 경제의 득보다 실이 많은 산업이 될 수도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